선생님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자 마음 먹은 시점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알겠죠? 좀 정신 차리시고 지금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도 안 돼요. 알겠지? 한 방에 끝내시려면 선생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보고 놀고 있진 않니? 이건 약간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한 1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남은 공부 시간,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한다고 쳤을 때 952시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매일 핸드폰을 2시간씩 볼 때 공부 시간이 무려 238시간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과니? 그지? 그럼 238시간이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친구랑 한번 그냥 추정을 해봤어.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올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수능 점수를 1점을 올리려면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 선생님 친구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같이 막 고민을 막 하다가 한 10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1점 올리는데 그럼 여러분들 23.8점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물론 선생님 그렇다면은 95점이 올라가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 성적이 올라가면 올수록 1점 올리는데 노력하는 시간이 약간 이런 곡선을 갖다 그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좀 작아지긴 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도 레벨 높아지면 레벨 올리기 힘들잖아. 그런 거 똑같은 원리긴 한데 어찌됐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숫자를 계산한다면 한 25점 정도를 그냥 날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2시간씩 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근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무슨 책이 나온대. 그럼 그 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책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책이 한 권도 없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책 모두 다 풀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 책이 후져서 내 성적이 안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들 후진 책이라고 쳐도 거기서 배울 게 없진 않아요. 그죠? 물론 안 좋은 책을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핑계들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공부 장소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럼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얘들아? 그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선생님이 수험생들을 워낙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N수생들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공통적으로 하방을 갖다가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게 우리가 성적이 사람인 이상 바이오리듬 타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방이 지켜지면 이 위로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려면 여러분들 평소 습관도 하방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부할 때 핑계만 대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실 겁니다. 일단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이건 자세를 갖다가 잡는 거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자 마음 먹은 시점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다음날 공부할 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았어. 그냥 처음 시작을 난 이걸로 해야 되겠다만 생각했어.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했어. 탐구 공부를 했어. 끝났어, 오늘. 그러면 난 내일 수학으로 시작해야지 하고 수학책을 펼쳐놓고 다른 거 다 치우는 거야. 내가 공부할 자리를 딱 만들어놔요. 아니면 그걸 접어놔. 그럼 다음날 거기서 딱 책상에 앉자마자 펼치고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알겠죠?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까지는 자리에서 뜨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평소에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타파하시나요? 팁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은 원래 평상시 성격이 굉장히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건데 나는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실에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은 집에 있으면 관성이 너무 커요. 그 관성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어떤 프로그램 안에다 그냥 던져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뭐 공부에 요즘에 공부하는 공간 많으니까 뭐 스카이 간다고 치자. 어찌됐든 스카이 가면 공부할 거 아니야. 계속 놀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놀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스카이 가는 게 중요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루의 일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짜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를 던져놓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에 어떤 기자가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누군지. 그분들이 훈련을 하는데 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운동 막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겠니?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얘들아. 공부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게 선생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 있잖아. 하기 싫을 때는 선생님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거든, 원칙적으로 나는. 그때 그냥 자요. 수면을 취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왜냐면 다른 걸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게 쉬는 시간이니까 유튜브 봐야지. 쉬는 시간이니까 게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영상을 뭐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부할 때 눈의 피로도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눈을 갖다 쉬게 하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뭐 정신이 맑아지고 공부할 때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도 덥고 방학이라 산만해지는데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텀을 좀 짧게 가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텀을 짧게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 풀모의고사를 보면 한 80분 정도 보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다 집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연습을 할 때 운동선수들도 평상시 예를 들어 복싱 선수들도 스파링 할 때는 전력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과정을 갖다 보면서 짧게 끊어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 때 한 10문제를 목표로 먼저 푸는 거야. 시간 재서. 10문제. 아니면은 뭐 5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중력 떨어질 때 항상 썼던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텀 쉬어요. 왜냐면 5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특정 시간은 휴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내 휴식이 길어지면 안 돼. 휴식이 공부 시간보다 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0분에 10분 정도 이런 정도로. 집중이 떨어질 때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씨도 산만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받아들여셔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죠? 다들 그렇고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가 아니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훨씬 효과적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리시고 지금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도 안 돼요. 알겠지? 한 방에 끝내시려면 선생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좀 빡세게 살면 내년이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들 140일 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꾸게 될 겁니다. 수능 그날 수능 끝나고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웃으셔야죠. 알겠지?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같이 한번 다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할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도. 알겠죠? 최선을 다해봅시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열심히 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만큼만 내가 연구하는 시간, 내가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시간 비슷하게만 공부해도 선생님 동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나와 동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너무 웃긴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근데 모자 안 쓰고 올게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공부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